네, 저는 그 스키마 독서법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한 사람이고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강좌를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글을 쓰고 그러면 연구원을 해서 이제 합니다. 연구원이라고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자기 아이 수업을 하거나 뭐 이제 자기 아이를 하거나 뭐 이런 건데, 공식적으로 이제 아이들 책 읽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책 읽는 건 우리가 이제 어른들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 어른 독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그러고 이제 올해 자료를 모으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큰 틀은 비슷하죠. 어른들도 기본적으로 집중이 안 되거나 막 기억이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하니까 많이 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어른 독서는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애들 거부터 일단 합시다. 그 아이들한테 독서 내지는 학습에서 독서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부분을 강조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한 2, 3학년, 우리 애들이 2, 3학년 때 연년생인데, 그때 제가 직장을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저보단 집사람이 바쁜 때여서 그런지 어떤 등등해서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애들 교육을 담당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담당하면 과외를 안 시켜도 되잖아.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럼 그만큼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하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학교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러면 능력을 높여서 스스로 공부할 정도로 능력을 높이면 되겠다. 그렇게 능력을 어떻게 높일까? 책을 읽히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 책을 봤어요. 전 사실 애들 책에 관심이 좀 없었죠. 저는 책을 많이 보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에요. 지금도 아직 사회학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학 책을 많이 보는데, 독서 능력을 높여서, 목표는 사교육 없이 누가 가르쳐요. 나도 가르치고 싶지 않으니까. 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을. 수학 문제 하나 풀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하게끔 키우자.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쵸? 저도 좋고, 애들도 좋고. 애들이 그래서 과외는 거의 안 했어요. 나중에 둘째가 삼수하느라고 돈을 다 까먹긴 했지만, 학원 다니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는 거의 어쩌다 한 달? 이렇게 부분적으로 간 적이 있어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덕택에 이제 돈 벌었다고 생각했죠. 애들 안 시키는 게 돈이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들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학교 공부만 해서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이죠. 그렇죠? 솔깃하죠? 세게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는 독서를 강조하면서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그럼 초등학교 때도 1차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은미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독서 능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것이 집중력인데, 이 사교육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큰 원인이구나. 물론 부모도 그래. 부모도 그런데, 일단 예를 들면 부모는 이런 거죠. 애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저녁 때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죠. 근데 그 시간에 애들이 책을 읽고 있어. 엄마가, 야, 아빠 오셨다. 일어나서 인사해라. 를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예의나 이런 걸 중시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죠. 집중력을 중시한다 그러면 그 경우는 자기 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였기 때문이지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거를 집중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일상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 부모가 그렇고, 두 번째는 사교육이 그렇고, 사교육이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달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의 상당수가 집중력을 끊는 거, 집중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나가 나보면 아마 중학교 때쯤 다녔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닌다고 할 때 그래 그럼 중학교 때 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집중한 상태가 뭐에 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허용한 것 같고 초등 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대체로 집중해서 읽었죠. 물론 한 5학년이 이럴 때 나도 문제집 풀고 싶어 그럴 때도 풀지 못하겠어요. 풀지 마, 앞으로 돼 그러죠.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집중만 되면은 돼. 그래. 일단 집중을 끌어올리는데 최대 초점을 두면서 집중을 해서 올리니까 5학년 말 6학년 때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강한 조건으로 책을 읽힌 거죠. 그리고 3년이긴 한데 그때 되면 애들이 무슨 소리 하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줘. 그래. 선생님 달라졌어? 바뀌었어? 아니 안 바뀌었어. 그것도 과목도 영어예요. 영어인데도 그러는 거야. 영어는 당연히 안 시켰죠. 뭐 영어 그림책을 한 10분 듣게 했나? 그러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겠죠 뭐. 어떤 애는 큰 애는 교과서를 읽으니까 재밌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애들의 상당수는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요. 못 듣고 기억을 못 해요. 계속 겉도는 거야. 사교육은 왜? 사교육은 그거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시켜주거나 단편적으로 설명을 시켜주거나 걔한테 맞춤형으로 해주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 것이고 수명 정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걸 애들은 30분 정도 하나의 단위로 처음에 개념부터 시작해서 정의하고 예시하고 에피소드하고 이렇게 쭉 하나의 흐름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를 소화시키는 애들이 거의 없다. 그걸 부분 나눠서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학원에 가려고 그러거나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고등학교까지 최고급으로 가면 그런 과외선생 붙이면 계속 하겠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런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학습력 우리 공부가 참 독서가 애매한 게 독서를 강조한 쪽에서는 우리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공부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건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쪽. 대표적으로 책하고 놀자라는 쪽에서는 우리를 되게 싫어하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저거 언제 해? 너무 이상론이잖아. 저거 어떻게 3년 5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아니야. 빠지기도 하고 다수는 되게 절충을 하죠. 절충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죠. 좀 남보다 좀 적게 보낸다거나 우리 연구는 되게 적게 보낸다거나 늦게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리고 책을 더 강조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저는 이제 제가 실험한다는 뭐 AI를 대상으로 실험은 아니지만 전 확신이 좀 있었어요. 거의 그렇게 공부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고 따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내 식대로 했던 것 같아. 선생님 얘기 잘 안 듣고. 우리 때는 70명인데 칠판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딴데가 영어 시간에 선생님 발음이 좋아서 발음 공부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도 원래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가지고 난 그렇게 독서 능력 같은 식으로 어떤 학습 능력이 높아지면 공부는 스스로 하는데 실제로 시험 공부는 대단히 힘든 게 아니다. 능력이 낮아서 그럴 뿐이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런 소리 들으면. 다치바나 이런 사람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국어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쓴 이기정인가 그런 사람도 국어 공부 문제풀이는 100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린 문제풀이로만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데 동의하죠. 수준이 올라가면 물론 실수에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올라가면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공부는 아니다. 시험 공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는 효율성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남는 시간은 뭐 하냐? 책을 읽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능력을 높여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할 것이 많죠. 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사교육 안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너무나 많이 보내요. 선생 앞에서 너무 많이 보내. 더군다나 숙제까지도 하라 그래서 학원 숙제에서 애들이 아무것도 여유가 없어요. 전 이건 또 다른 중급에서 강의하는 건데, 학교보다 가정을 중시한다고 해가지고 전 학교 숙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학교 숙제 하지 마라. 학교 숙제는 통제형이거든요. 교사가 통제하는 걸 집에까지 끌고 오는 거라. 학교 숙제를 하게 되면 집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져요. 그렇죠? 원래 숙제 용도는 그거거든요. 숙제로 그 아이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애매해요. 학교가 20명 중에서 초점을 어디다 두겠어요? 이를테면 수학 문제집으로 보세요. 수학 문제집으로 보면 수학 어떤 문제집이건 그 개념 설명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있고, 실력 문제 있고, 심화 문제 있어요. 문제. 여기 예제 있죠, 예제. 예제, 유제 있어. 그래서 쉬운 책이라는 거는 이게 조금 이게 많은 것이고, 어려운 책은 이게 많고 위에 게 적은 거예요. 그쵸? 간단해요.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문제집 구성이란 거예요. 문제집. 근데 우리 아이가 이를테면 5학년이다. 5학년 1학기 걸 하나 해가지고 되게 문제를 이렇게 풀죠. 이렇게 풀어. 그리고 선생님도 설명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한 반에 이를테면 1등에서 2등부터 시작해서 20등에서 30등까지 있잖아. 30등 애들은 예제도 못 푸는 애들이고 1, 2등은 심화도 푸는 애들이잖아.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의 한 명 기준 따지면 이렇게 풀러. 우리 애가 이 정도에 있어. 여기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너무 시시해. 이거는 100점에서 90점. 이건 70에서 한 80점. 이거는 50에서 60점.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시하고 이건 너무 어렵고, 아주 한 단원 풀 때마다 미치는 거지, 그치? 전 어떻게 풀라 그러냐면 이렇게 풀라 그래, 이렇게. 이렇게 풀어. 이렇게 뭘 풀어? 5-1 풀고, 그 다음 단원 풀고, 그 다음 5-2 풀고, 6-1 풀고, 6-2 풀고. 이게 훨씬 더, 물론 이게 복습 개념이긴 한데, 위학년이긴 한데, 아래 학년 위까지는 잘 안 해봤어.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일단 7학년인 아이가 공부를 혼자 하겠다 할 때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쉬워요. 이 심화 문제가 내가 우리 애들 중학교 때 수학을 누구 한 명이 수학을 봐달라 그래서 혼자 봐주기 뭐하니까 이제 같이 붙여서 봐준 적이 있는데, 왕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그때 왕문제 풀었는데 6-2 심화 문제 푸니까 80이 안 나와서 내려가자 그랬어. 6-1, 5- 내려갔어. 4-10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빼고. 그럼 5-1에 실력 문제를 풀자 그랬어. 그랬더니 한 80 나오더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래서 실력, 요거 풀고, 그 다음 다시 내려서 심화 문제 5-1 요거 풀었어.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간 거야. 이게 알죠. 이거는 개인 단위예요. 개인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학교는 이렇게 할 수 없죠. 학교 문제집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문제집을 한 반에 10명 대상으로 이렇게 문제집 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돼. 다 모두 잘안내 못한 애 다 대상으로 내. 거의 모두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상당수는 남한테 배운다고 할 때는 거의 50% 이상이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나한테는 여기만 맞는데, 그런 것들.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배우는 건 저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만 있으면 혼자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근데 혼자 공부하는 애들도 보면 다 저런 식으로 해요. 다 위에서 풀면서 이거는 풀면서 딴짓 하다가 이거 풀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혼자는 못하겠네 설명을 들어야겠네 그래. 학원일수록 문제는 대개 60점짜리를 주는 게 기본이에요. 아주 독한 데는 40점짜리를 주지. 그래서 아이가 도저히 못 푸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서 일부는 이해하고 일부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그 선생한테 가야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틀. 근데 애들이 너무 자꾸 절망하니까 가끔 문제를 쉽게 내기도 하죠. 일테면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뭐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교재나 책이 어려운 상태를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문제를 쉽게 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근데 아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가 반대죠. 아주 쉬운 거를 너무 쉬워서 설명을 애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점검은 대단히 어렵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쉬운 책을 힘들게 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초가 쌓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의 상당수가 학교식인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단위가 있잖아요. 잘한 애 못한 애를 다 배려해야 되는 습격이 있고 우리 애는 우리의 고수준에 맞춰서만 쭉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가정교육이 무너지면서 학교 교육을 모방하면서 그런 틀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에서 과외하는 것들만 효과를 봐. 그 과외 선생은 걔한테 맞춰서 맞춤으로 가르쳐주죠. 그 효과를 상당히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수지 돈의 문제니까 한 반에 뭐 과외라고 해도 서너 명 있고 그러면 또 흩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독서를 했죠. 물론 제가 처음 할 때는 뭐 이러저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를테면 처음에는 기억력 같은 것도 신경 안 썼죠. 주로 사고력을 신경 썼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쪽이 강점이기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잘하는 애들이 왔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처음에 그때 해리포터였던 것 같아. 한 6개월이나 1년쯤 공부했는데 2학년인가? 해리포터 6개월밖에 안 되는가 보다. 2학년인 걸로 기억하니까. 영화 나오기 전이라 해리포터를 교재로 썼는데 그걸로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판타지 뭐 얘기할 거 있어 그래서 애 보고 그냥 기억이나 해봐 그랬어. 그랬더니 한 권이야 두 권이야 그래서 그래 두 권 해 그랬어. 근데 두 권을 25분에 쭉 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신기했어. 저걸 어떻게 25분 하지? 어른들은 꿈에도 못 꾸는 거니까 저걸 하네? 딴 애들 시키니까 웬만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알려지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왔어요. 걔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정말. 저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야. 저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일단. 그러고 보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공부할 때 자꾸 빠지니까 내 앞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각자 그러면 뭐 사회책, 수학책 뭐 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25분하고 5분 동안 그동안 공부한 거 일어나서 말로 발표하라 그러거든요. 각자. 수학을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숫자랑 다 외워하면 되잖아. 책 보지 말고 책을 덮고. 일단 자료부터 차이가 나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되게 교과서로 해요. 교과서에다 다 이렇게 적은 게 많아. 문제 풀다 틀린 거 갖다 적고 막 이래서 교과서로 하고 못하는 애일수록 프린터로 해요. 프린터. 담당 선생님이 준 프린터, 요약집. 그러고 다 푼 다음에 얘기하라 그러면 걔네들 하나도 못하고 잘하는 애들은 줄줄이 얘기해. 국어 얘기하면서 거기서 선생님 설명까지 다 포함해서 본문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근데 중학교만 해도 확 차이가 나는데 왜 초등학교 때 그걸 기억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력 안 하겠죠? 기억력이 어쩌고저쩌고 기억력 점검을 거의 안 해. 왜 안 할까? 기본적으로 설명하느라 그랬죠 뭐. 너무나도 설명해주고 싶은 욕구들이 강해요.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부모들까지 뭘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너무 친절해요. 심한 애들은 애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보기에는. 뭐든지 다 물어봐. 근데 약간 기술이 있어가지고 마치 궁금해하는 것처럼 물어봐. 그래서 애는 결국
맨손으로 쓰면서 다 떠먹여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참, 그렇겠지. 애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 물어보니까 엄마가 다 해줬겠지. 전 1차 안 해주거든요. 무조건 몰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라. 알아서 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 선생님 아는 거 없어요? 없어. 해. 알아서 해. 너무나 많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해갖고 생각 자체가 책의 내용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생각이 없어요. 누구는 우린 수업틀이 아주 전형적이어서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내용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용 따라가고 생각하고 의문 갖고 발표 준비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 하기 힘드니까 다른 걸로 시비를 붙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뭐 하죠? 이런 걸로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뭔가 마치 이런 거거든요. 책 읽는데도 보면요. 책 이렇게 보는 것 같잖아요. 한 명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책은 눈에 안 들어오지 나는 쳐다보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를 반듯하게 하더라. 자꾸 그거 딴짓 하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가만히 페이지 넘기는 거 보면 페이지 일정하게 안 넘어가. 일정하게 안 넘어가. 한참 있다가 뒤에 떠들어보다 이러거든. 이런 데도 있어요. 페이지가 넘어가. 눈도 움직여. 거의 1분에 이렇게 한쪽씩 두 쪽이죠. 근데 어디는 그림 있고 어디는 그림 없어요. 그럼 달라야 되거든요. 안 달라. 눈도 움직이면서 안 보는 건데 분명히 이 그림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그림 반 페이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는 한 페이지도 있고 반 페이지도 있고 그림 없는 것도 있으면 당연히 속도가 달라야 되는데 속도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가지?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저는 몰랐고 참관 선생이 알았어요. 참관 선생이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 그러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애들은 우리도 그렇지만 학습 능력이나 독서 능력이 어떤 능력, 언어 능력이 상당히 약해서 지금 학교에서 심지어는 부모가 설명해 주는 걸 알아먹을 정도가 못 된다. 거의 특히 부모는 잘 못해요. 선생은 나름대로 걔들한테 맞추려는 약간의 끊임없는 경험이나 노력을 하는데 어른들은 어른 시점으로 되게 얘기를 해요. 책 고를 때도 그런데 설명은 더더나 어렵죠. 설명 듣고 안다고 하는데 거의 재질문하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물어보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해. 그 설명을 알아들을까? 쉽지 않은데 또 물어보는데 한 명도 못 봤어. 그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로 물어본 거지. 당연히 재질문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 설명할 거 알 거라? 알 리가 없죠. 근데 반드시 알았다고 하고도 넘어가.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다른 이유로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쉰다든가 뭔가 엄마나 교사한테 뭔가 나 열심히 한다고 제시를 보낸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유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게 한두 마디 단어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 그럴 리가 있나? 당연히 모르죠. 지금 애들이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나 집중이 약해 기억이 잘 안 돼라는 것 똑같은 식으로 요즘 애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 심지어는 아까 말한 대로 초기는 제가 한 20년 됐으니까 그 옛날에는 2학년들이 한 200쪽을 봤어요. 책 좀 본다는 애들은. 그리고 아까처럼 기억을 했어. 그땐 자세히 기억을 안 시켜가지고 그 정도면 잘하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은 제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 올백 받는 4학년 아이가 기억하라 그러면 그림책 하겠다 그래요. 50쪽도 기억 못하고요. 훈련을 한참 해야 돼요. 200쪽은 보겠죠. 보는데 기억하라고 하면 엄두를 못 내죠. 그럼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가? 그림책으로 내려가요. 그림책에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거의.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그걸 아직도 대응을 못 하는데 그렇게 훈련 1년, 2년 되면 기억을 하는데 한 1개월, 2개월 되면 싹 잊어먹어. 저렇게 잊어버릴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럼 애들이 저항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전주에 읽은 거 발표하는 것도 저항이 심한데 3개월 전에 읽은 거 발표해. 그걸 어떻게 지금 시키나가 제일 고민인데 기억 뭐 때문인지 하여튼 옛날 걸 이렇게 버려버려. 그나마 기억한 거를
버린 형태로 가요. 그러니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적이 안 된 상태예요. 교과서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과서는 그대로 있는데 4학년 애들이 감 잡는 걸로만 돼서 감은 잡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을 못 하는 데는 내 지식이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정확성도 없고 더 문제는 기억을 정확히 하니까 활용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할 때, 이 책을 볼 때 동화책으로 이거 왕따를 보는데 옛날에 왕따 본 게 있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할 때,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정확히 하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옛날 건 날라고 이거 자체로 설명이나 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거 하나 자체.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바라는 것이고 설명 전에 너 저번에 본 것도 있잖아. 그거랑 연결을 시켜봤는데 연결시키려면 정확히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을 확신을 해야지. 요즘 애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또 확신도 안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뭔가 이어받고 들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되뇌임질하는 게 없어. 시대 흐름이기도 하죠. 우리도 뭐 이를테면 뭐 어느 식당에 갔다. 거기 어떻게 갔지?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기보다 얼른 찾죠. 찾아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빠르지. 이러지 뭐 내가 저번에 저렇게 갔는데 이렇게 찾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흐름도 있는데 그래더라도 하여튼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의 능력들은 점점 떨어졌다. 근데 우리는 뭐 일상에서 그냥 살겠지만 애들은 그 바탕으로 초기의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탕이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약해서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부터 강조를 하는데 기억 전에 집중이 안 됐네. 그 다음에 태도가 너무 안 좋았네. 태도가 안 좋은 건 얌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처럼 끊임없이 잔머리 쓰는 애.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 붙이는 애가 대표적이에요. 말을 끊임없이 붙이는 게 아니면 길게 하라고 해야 돼. 길게. 네 얘기를 길게 해봐 라고 하는 거지 찰질 끊어서 말 붙이는 거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깔는 상태에서 학습 독서 능력을 높인다. 독서 능력을 저희는 기억, 사고, 독해로 보죠. 물론 그건 정의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학습 능력을 안 하고 수학 능력 그러죠. 수능이 수학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제풀이 내지는 배경 지식 확인한 형태로 됐고 능력은 사실 없어요. 능력 그나마 비슷한 게 이제 피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피사 점수가 좋다고 되게 자랑하는데 피사의 평균 점수가 좋은 것이고 피사가 1, 2, 3, 4, 5, 6등급이 있거든요. 1, 2등급이 낮고 3, 4가 중간이고 5, 6이 창의적인 건데 우리는 1, 2등급이 적어서 평균이 높아요. 5, 6등급은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 5, 6등급은 2010년, 한 10년 전인가? 한 6%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이 우리보다 한참 떨어져도 상위권은 한 11% 이러고요. 여전히 피사 점수 높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20% 그래요. 20%. 우리는 여전히 낮아요. 능력 측면 해서 창의라 이런 거, 사고력 이런 거죠. 거기는 약간 능력을 보는데 물론 그거는 피사는 원래 경제계에서 만든 거라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긴 해요. 학문이나 공부나 세상의 이치를 깨치는 형태의 사고력에서 얘기한 능력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나 학교 공부는 능력은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로 지식만 하는 거라서 지금 어떤 문제가 됐냐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 수학도 이제 다 평정이 됐다. 영어가 평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평정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 능력이나 개념이 모르는 애도 1등급을 맞게끔 가르칠 수 있다. 문제 유형이 다 분류가 돼서 이렇게 잘만 주입시켜서 키우면 1등급 맞는다고 해서 수학도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지식의 문제 내는 거는 잘 자란 걸 물어본 형태는 이미 끝났는데 계속 언제 이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국어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국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애가 100점을 맞건 어쩌건 그거는 시험의 문제지. 시험 문제니까 100점이건 1등이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떨어진 상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거 자체를 높이는데 적어도 3년 이상 걸리잖아. 그거에 초점. 그거 저는
그 예의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신경 안 쓰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절이니 무슨 가치니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같은 거 아니면 뭐 예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지 하지. 안 그러면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아니야. 쓰레기 아무데 버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이 생각해서 뭐 이렇게 추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난 생각하는 힘이 최소한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통제사회에서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생각하는 게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사고력을 우선시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가 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자. 근데 그거 하느라고 다 보냈지 뭐. 그 애들도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만 강제했고 중학교 때부터 말 듣나요? 뭐 안 듣지 뭐. 그래서 못해서. 다행히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그게 올라가서 공부는 좀 편하게 하니까 지네 고민들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다음부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이후로 이렇게 구상하는 건 못하고 그냥 독서 수업만 시킨 형태인데 기본이 너무나 약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뭔가 해주고 싶거나 뭐 등등이 흡수되질 거의 않는다. 그걸 빨리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뭔가 해주고 싶으면 많잖아요. 그쵸? 뭐 가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뭘. 이를테면 저는 애들 데리고 그때 IMF 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용준 책 보고서 우리나라 답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백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전 비주류 좋아하니까 백제 뭐 궁예 이런 거 좋아하죠. 신라 같은 거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철원인가 이런 데 갔는데 거기 뭐 고려 철불상인가 뭔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 우리 애들 보고 야 거기 갔잖아 그랬더니 아 거기 차에 말벌 들어온대. 알았어. 아무 기억 없죠. 아무 기억 없어. 애들한테는 그냥 부모랑 놀러 다닌 거지 뭐. 거기서 무슨 역사. 그래서 난 혹시 했는데 주로 하던 난 내가 좋아서 갔다라고. 내가 역사 공부 겸 뭐 이래서 갔다. 근데 뭐 같이 가는 거고 애들은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고 그거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애들도 없다. 일단 역사적인 지식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뭐 초등학교니까 그거 정도 집중 정도만 키우고 했고 우리 큰애는 독서 능력도 많이 못 키웠어. 책을 잘 못 봐. 평소에 못 봐. 문제 생길 때만 봐. 문제 관련된 거. 둘째는 꾸준히 보는데 걔는 다른 이유로 또 우울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데 키워주고 싶으면 많은데 여전히 그게 겉도는 게 아니라면 거의 초등학교 때는 기초 잡아야 되지 딴 거 할 여유가 사실 없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떨어진 게 애가 옛날보다 떨어진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애가 주로 접하는 학교 교육에 비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학교 교육 자체가 낮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공동요가처럼 해서 거기서 하는 거라면 애는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를 가야 되잖아. 거기서 뭔가 끊임없이 선생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건가 생각하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 먼저 장난을 치던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알아듣고서 저런 거야? 좀 이상하네? 저런가? 다른가? 뭐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하루의 대부분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몇 말이.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그 철학책 중에서 요새 나오는 뭐 락강인이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듣는 거예요. 저기 들어봐요. 뭔 말이 하도 몰라. 저희 뭐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지금 락강인이 대리다니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늘상 듣는 게 그걸 몇 날 며칠 듣는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난 멍청해. 난 정말 난 공부 체질이 아니야. 난 모르겠어. 그런 거. 시험 문제 100점 맞는 정도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도 된 데다가 힌트가 노출된 데다가 너무나 애들이 그쪽으로 발달돼 있어서 뛰어난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이게 수학 문제 풀고서 얘한테 맞아? 내 얼굴 보고서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 최대한으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정말 맞아? 이렇게 보다가
또 풀어볼게. 그래. 또 풀어봐. 또 풀면 답이 다르게 나왔어. 또. 맞아? 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풀고서 맞는 거를 권위자한테 확인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맞아 그럼 거의 다 바꾸려고 그러지. 우기는 데는 성격상 우기는 거지. 그래. 자기 지식이 확실히 없으니까 그 토대가 안 쌓이는 거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약해. 능력이 약해서 듣는 그게 없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읽고 선생의 설명을 듣고 그걸 소화시키는 능력이 거의 없어서 시간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잘 못 느끼죠. 중학생 정도는 어떻게 무기력이 나타나면 이런 거예요. 중3 애들한테, 중3 2학기 정도 애들한테 야, 이제 너희가 시험을 옛날에 다 봤으니까 한 10번쯤 봤겠네? 중간기말 하면 중1 4번, 중2 4번, 중3 2번, 10번 봤겠네. 그럼 뭐 열심히 공부한 적이 한 2번 있겠지. 그리고 애들 다 끄덕이야. 거기 다 남자애들이었는데 잘한 애도 있고 못한 애도 있어요. 엄마들이 인정 안 했죠. 너희들이 열심히 했겠지. 한 2번 정도는 다 애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애써요. 그게 워낙 미미하거나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너희가 열심히 공부할 때 성적이 올랐냐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 다.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열심히 했을 때 올랐어?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너희가 앞으로 왜냐면 걔들 왜 그런 얘기 나왔냐면 야 시험 때니까 어떻게 공부할래? 중3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공부해? 그랬더니 열심히 한대. 열심히가 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아무 대답이 없어. 아니 이를테면 성적을 올린다는 얘기는 성적을 바꾼다는 얘기고 그러면 너희가 시험 공부를 공부 방법도 바꿔야지 성적 결과도 바뀌는 거지.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냥 말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공부 방법을 안 바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공부 방법도 안 바꾸면서 시험 결과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토둥망신보네. 그러고 도발적으로 성질을 긁었어 내가. 근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왜 안 하겠어? 걔네들도 중1 중2 때 다 해봤거든. 뭐 흔히 말하는 짜투리 시간 줄인다든가 뭐 잠 줄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봤거든. 어떻게 있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할 게 밖에 없어. 열심히 뭘 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갈 특도 없죠 뭐. 그리고 성적 올라갈 기대하냐? 기대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학원도 그래. 학원도. 학원 가면 성적이 오를 걸 기대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학원을 왜 가겠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 자유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학원 가는 게. 친구들이 이걸 들었어. 친구들이 나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종합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 마 그랬다. 어떡해. 야 가도 성적 안 오르잖아. 그랬다. 알아.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고 얘기하는 걸 듣고서 야 정말 애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 애들이 중학교 때는 자각을 해요. 무기력하다는 거, 어찌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어떻게 미안해서 하는 흉내를 내고 신용을 하는 거고 초등학교는 자각을 못한 상태지만 다 그런 줄 알지 뭐. 다 모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딴짓해서 한다거나 애들은 말하면 어떤 높은 데 가면 선행을 해야 했으니까 안다거나 그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하고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 교과서 수준 그리고 그걸 교사들이 설명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보세요. 30분, 45분을 앞뒤쪽에서 30분이라고 치면 30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학교 설명을 하자. 그러면 여기 처음하고 끝을 연결시켜야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말이 논리적인 설명이거든요. 근데 동화책은 글이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를 30분 동안 읽어주고 기억해봐 그럴 때 5분 기억한 애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 근데 시간의 순서대로 30분을 얘기해주고 그걸 앞에서 뒤까지
드문드문 기억해서라도 5분 안내가 많지 않은데 한 10분, 20분쯤 해야 되거든요. 느릿느릿하더라도. 그걸 5분밖에 못한 내가 학교 선생님의 말을, 그것도 논리적인 구조의 설명문이잖아요. 설명의 말을 듣고서 30분 말 각구석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거의 가능하지 않죠. 거의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들어요. 정보 정도만 몇 개 내가 아는 거. 하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지식은 기본적으로 체계니까 처음부터 끝을 알아야 돼.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의 예제를 알고 에피소드로 하는 건 에피소드로 기억을 끄집어내란 얘기거든요. 그게 끊어지면 에피소드만 기억해. 그리고 그걸 왜 얘기했는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요즘인데 어떻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실 수 있을래나? 잠깐만 쉬고 갈게요.